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11번째 주인공은 개혁을 꿈꾸던 정치가 신돈, 요승이 되다 라는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고려 초기에 불교계를 대표하는 역신이자 간신으로 묘청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면 고려 후기에는 신돈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도는 고려 말기 공민왕 시절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서 조정에 입성해서 부패한 사회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던 개혁자였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반역자가 되었던 극단적인 혁명주의자였다고 하는 것이 더 알맞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가 자신의 삶 초반과는 다른 말년을 보낸 사실은 안타까운 간신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은 드라마 신돈 MBC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의 원래 법명은 편조로 신돈은 그가 집권한 후에 정한 속명이에요. 그러니까 법명은 편조였다는 거죠. 원래 공민왕을 만날 때는 편조라는 이름으로 만났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는 개성현, 경남 창녕군 개성면 옥천사에서 일하는 여종이었다고 합니다. 이 편모스라에서 자란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란 옥천사의 승려가 되었고요. 그런 그가 어떻게 개경에 와서 왕실과 접촉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귀족 집권층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공민왕이 자신의 개혁에 어울리는 인물로 신돈을 점찍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민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누군가 자신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한 승려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홍건적에 침략돼 자신을 호위하여 안동으로 피신을 도와준 김원명이라는 인물이 신돈을 데려와서 공민왕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어요. 그랬더니 공민왕은 꿈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승려가 바로 신돈이었다라고 하면서 반가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후로 당연히 공민왕과 신돈의 관계는 급격하게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려 말의 학자인 이달충은 신돈을 비난하는 시를 지으면서 그 말미에 신돈이 매골승, 시신을 매장하는 승려였다고 하지만 확인된 바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어느 정도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그러니까 승려로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신동과 그의 추종 세력을 공민왕이 필요로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 그리고 우연히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실제로 공민왕 암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수한 신돈이 김원명을 통해서 공민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이다 라는 추측, 요 두 가지가 더 합리적이다 라는 거죠. 1365년 공민왕에게 청한거사라는 호를 하사받고 왕의 사부로서 본격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게 된 신도는 그해 2월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공민왕의 정신적 위안처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민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된 신도는 민생 위주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죠. 자,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초상, 종묘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신도는 득도하여 욕심이 없으며 미천하여서 친척도 없으니 대사로 임명하면 반드시 정실에 구애되지 않고 이를 마음먹은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인정하고 드디어 일개 무명 승려인 그를 발탁하여 국정을 위임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고려사 열전 신우편에서 가져온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도는 승려로서 어느 정도 도를 깨달아서 욕심이 없고 또
워낙 미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모스라에서 승려로 자랐기 때문에 친척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한다면 뭐 이런저런 거에 휘둘리는 것 없이 그 맡은 바 일을 뜻대로 잘 해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어쨌든 신도는 먼저 전민병도감, 전민병전도감을 설치해서 토지제도와 노비제도를 개혁합니다. 즉 권문 귀족들과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탈취했던 전민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죠. 물론 권문 귀족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공민왕과 신도는 이런 반대들을 무릅쓰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문 귀족들에 대항할 세력의 필요성을 느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젊은 정치가들을 발탁해서 신진 관료, 신진 사대부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는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이때부터 귀족들과는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 정도 상태가 되었다면 잠시 몸을 낮추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데 신도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힘에 취해서 점점 더 좀 오만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죠. 권문 귀족들의 어떤 반발을 누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 이 권력의 맛에 취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고려사에서 그래서 결국 신도는 요승으로 평가가 됩니다. 요사안승려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를 성인이라 떠들고 다녔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부녀자를 유인하여 음행을 저지르며 주지 육림 속에서 지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려사가 신돈을 비난하는 입장에서 쓰인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돈이 스스로의 권력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례로 당시 한간에 진사에 성인이 나온다라는 참설,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또는 그런 말, 이런 참설이 돌고 있었는데 신도는 자기가 개경에 다시 나타난 1364년이 갑진년이고 이듬해인 1365년이 을사년이니까 자, 참설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것이 내가 아니면 또 누구겠느냐 라면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갑진년의 진, 을사년의 사, 이 진사에 성인이 나온다. 즉 나다 라는 거죠. 또한 선왕이나 왕후의 능에 배할할 때에 문무백관들 모두가 왕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여도 신돈만은 홀로 우뚝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왕보다 높아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공민왕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신돈이 고려 초기의 묘청처럼 천도설을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귀족들의 거센 저항에 맞서기 위해서 묘청과 마찬가지로 신돈 역시 천도를 통한 세력의 반전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때와는 달리 왕인 공민왕도 별로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천도를 주장하는 신돈과 이를 거부하는 공민왕 사이에는 이때부터 조금씩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더구나 공민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한 번도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두고 본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적대 세력이건 우호 세력이건 권력이 어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집중된다라면 바로 그것을 제거해버리는 인물이 공민왕이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신도는 사심관제, 고려시대의 특수관직의 하나로 지역 연구와 기반이 있는 관원을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 했던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오도의 사심관이 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이 국민왕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려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도의 사심관, 지방 세력들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고려 오도의 지방 세력들을 통제하는 게 왕이 아니라 자기가 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또한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 역시 신돈의 집권을 비판하기 시작했고요. 국민왕은 1370년 자신의 친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여태까지는 노국공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신돈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정권을 잡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자, 드라마 신돈에서의 국민왕 모습 MBC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편모스라에서 자라 승려 출신이었던 신돈이 부귀영화와 권력 앞에서 점차 욕심이 커졌던 것일지 아니면 권문 귀족들의 계략이었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인이라는 자가 신돈이 역모를 꾀한다라는 투서를 보내었고요. 국민왕은 곧장 신돈과 그 무리들을 잡아들여서 수원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1371년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선부 의랑 이인이 신돈이 반역을 모의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에 성과 이름을 숨겨 한림거사라고 칭한 뒤 글을 적어서 밤에 재상 김송명의 집에 던졌다. 김송명이 이를 아뢰자 왕은 신돈의 일당인 기현, 최사원, 정구환, 진윤검, 기중수 등을 체포하여 주살할 것을 명하였다. 당시에 관직을 구하는 자들이 모두 신돈에게 붙자 이인은 신돈의 문객이 되었다가 흉악한 모의를 갖추어 알고는 몰래 장부에 그들을 기록하였으며 일이 임박하자 갖추어 별난을 아뢰고 곧 미복 차림으로 도망갔다. 왕은 처음에 이인이 무고하여 꾸몄다고 의심하여 그를 믿지 않았으나 신돈 일당을 체포해서 국문하자 모두 증명이 되었으므로 마침내 신돈을 수원에 유배 보내었다. 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익제가 일찍이 신돈은 바른 사람이 아니므로 반드시 후환을 끼칠 것이라고 하였다. 성견지명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였다. 또한 근신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신돈의 집에 이르러 시중 드는 여종을 총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놀라게 하지 말고 그를 잘 보호하여라 라고 하였다. 아들은 바로 모니노이다. 고려사 저료 국민왕 20년 7월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국민왕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니노라는 아들. 그런데 누구와의 사이에서? 신돈 집에서 일을 하는 시종, 여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왕과 함께 고려의 새로운 정치 개혁을 꿈꾸었던 신돈은 결국 반란을 꾀한 역모의 수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역모를 꾸몄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하는데 그가 말년의 초심을 잃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권력 유지에 집중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결국 고려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일으키려던 그는 자신이 타도하려고 했던 부패한 정치인이 되어 가다가 역적의 이름을 쓰고 죽어서 지금까지도 고려를 대표하는 간신의 한 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신돈이 국민왕을 대신해서 일종의 욕바지 역할을 하던 꼭두각시였고 그 쓰임이 다해서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 견해도 그와 비슷해요. 신돈은 어느 정도 민중적인 지지 기반은 있었지만 정치적인 지지 기반은 없었던 인물이었고요. 고려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인물로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민왕을 만나게 되고 정권을 위임받아 고려의 정치개혁에 앞장을 섰죠. 그러나 그야말로 가난하고 없는 집 자식으로 태어나 승려 생활을 하던 신도는 스스로 환속해서 정권을 휘두르다 보니, 그러니까 환속, 승려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속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 또 사치, 향락 이런 것들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을 대신해서 권문 귀족들과 맞서 싸워주기를 바랬던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계륵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륵의 말로는 항상 정해져 있죠. 근데 사실 반대로 피 터지게 싸워서 권문세족들을 물리쳤다라고 해도 그 말로는 사실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사냥이 끝난 뒤에는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어쨌든 이것은 현대 정치사에서도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른바 비례대표라는 것은 어느새 유명 연예인이나 인권운동가처럼 대중적인 지지는 있지만 정치적인 지지는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자리가 되었고요. 이들은 당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나아가서는 투표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퇴장하곤 하죠. 신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요? 정답은 결국 역사만이 알고 있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공민왕 시대에 있었던 신돈이라는 인물, 간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라는 느낌이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